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피고적격입니다. 행정쟁송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소송이 있고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강의의 주제는 피고적격입니다. 피고적격과 관련해서는 처분청 내부위인 조례 관련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 등이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적격이라는 건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피고적격이 중요한 이유는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구별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서 피고를 서울시장으로 쓰는 것과 서울시로 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피고적격이라는 건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피고적격은 누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입니다. 처분청이라는 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수탁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가 됩니다. 처분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명의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서울시가 명의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행정청인 처분청이 피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피고 적격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나 기타 불이익 처분은 대통령 명의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징계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죠. 처분의 주체와 소송의 피고가 다른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의 피고는 법원 행정처장이 됩니다. 비슷한 원리로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되고 국회의장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국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권한이 승계되거나 관할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 적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 위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여러 사람의 위원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토지수용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특정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중앙해양심판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해양심판원장이 피고가 되죠. 권한의 위임, 위탁, 내부 위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은 행정처리 권한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처분을 한 수임청이나 수탁청이 피고가 됩니다. 내부 위임이란 건 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죠. 대리도 내부 위임과 비슷합니다. 대리 관계를 명시를 하고 처분했을 때는 피대리 관청, 대리를 하도록 만든 관청이 피고가 되지만,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피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처분성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조례는 처분성을 가지는데요.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피고가 되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